네,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개별화 교육계획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차시에서도 이제 언급한 것처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학부에서는 유아교육을 하고 석사, 박사에서 이제 특수교육하면서 맨 처음 실습 나갔던 기간에 그 특수학교에서요, 그 IEP, 개별화 교육계획안을 짜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생각이 막 납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고 굉장히 그 치밀하게 짜여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발달에 익숙했던 이제 어떤 부분들을 뒤로 하고 특수 아동에 해당하는 친구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교육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참 쉽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수정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았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특수교육에서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속안에는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말로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별화 교육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별화된,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한 명에 대한, 그 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그 아이에 대한 정말 그 아이의 특성, 장점, 단점, 앞으로 시급하게 지도해야 되는 요소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모두 함축해 놓은 그러한 교육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나오는 설명을 같이 한번 보시면 각 아이들이 지니는 개인차, 장애로 인한 발달상의 개인차로 단일 교육과정으로는 대상 장애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고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장애아의 발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단일 교육과정으로는 대상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만 3세, 5세 반을 해당으로 해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보육시설이라면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이 있겠죠. 이런 어떤 교육과정으로는 아주 개별적인 장애 아동의 교육적인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각 한 명 한 명의 장애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정말 어떤 한 기관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안 해요를 가름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만큼 장애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개별화 교육 지원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특수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별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이것도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하게 한번 파악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교사와 장애 아이가 1대1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별화 맞춤이니까 강성리라고 하는 장애 학생을 따로 띄어서 선생님이 내가 이 아이를 교실 내의 한 영역에서 1대1로 지도해야 되겠어. IEP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목표들과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겠어라고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래의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이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특히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영유아, 수많은 아이들이 일반 어린이집, 통합보육시설 내지는 통합유치원, 특수학급이지만 통합을 하는 유치원에 부분적인 통합을 이룰 만큼 이렇게 통합에 대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따로 1대1로 띄어서 교육하는 것은 사실은 치료실이나 혹은 개별 어떤 지도 상황인 거죠.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세팅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 각 장애 아이에게 맞추어서 작성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강성이라고 하는 장애 학생을 따로 띄어서 다른 룸에서 개별적인 치료나 어떤 교수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육의 효과성을 참 논의를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이 효과적인가? 경제적인 비용을 적게 들고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인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적게 제공하고 많은 결과치를 뽑아내는 것은 교육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어떤 사업이나 이문을 남길 때 활용되는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교육적인 마인드는 무엇이냐면 이 교육은 때로는 한 아이에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어떤 자아 형성과 또 어떤 전인격적인 성장 발달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 일어나는 수많은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이야기들,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교육을 하는 교사인가 이런 어떤 교사상과 밀접하게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엇나가긴 했지만 보육이든 유치원의 교육이든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이 아니라 교육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장애 학생을 통합하는 것은 이거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왜요? 경제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교사와 행정적인 어떤 준비나 여력이 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통합교육은 기본적으로 유아특수교육에서는 더군다나 더 주류의 어떤 현상이고 더 이상 통합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를 논할 수 있는 시대는 전혀 아니라는 것.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통합을 한다면 이 통합이 어떻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지금 교과목 자체가 정서행동장애인이 유아특수 관련된 교과목들을 또 수강하실 때 보다 이런 내용들은 더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면 강성리라고 하는 학생을 학급에서 떼서 1대1로 가르치는 것이 유용할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일반 학급에 소속되어 있고 모든 아이들과 단일 교육과정에 처해 있으나 그 아이 한 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이 IEP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